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전입니다. 자, 스카이 데일리라고 하는 우파 언론이 있죠. 대단합니다. 김대중이 공산주의자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미국의 기밀 문서가 해제가 됐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김대중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자였다. 대한민국의 헌법과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의 보편적 정서와도 맞지 않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지금 폭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있었죠. 이게 바로 이제 이 기밀 문서가 해지된 그 내용들인데요. 이것을 스카이 데일리가 취재를 해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11월 20일 현지 시간입니다. 추가로 기밀 해제한 5.18 당시 외교 전문에 따르면은 1980년 8월 28일, 29일 2심 재판에서 이택도는요 김대중의 측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과거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이죠. 자, 이택도는 그 이택도니가 폭로하는 겁니다. 김대중이 공산주의자인 걸 알고 놀랐다라고 말했다고 주한 미국 대사관이 워싱턴에 보고했다.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인데요. 그 전에 이 스카이 델리가 이런 것도 폭로를 했었죠. 김대중이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내란 선동을 했다. 그 미국 기밀 문서가 해제되었다라는 건데요. 요걸 이제 이 스카이 데일리에서 일종의 이제 시리즈로 하나씩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격적이었잖아요. 이게 예전부터 있던 이야기입니다. 소위 이제 이런 쪽의 내용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들이죠, 이게. 김대중의 그 내란 선동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5.18 자체가 김대중으로 인해서 이제 비롯된 것이다라고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자, 물적 증거 당국에서 확보, 미국 대사관이 본국에 기밀 보고를 했다. 연루자 거짓 자백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축소되었다. 5.18 광주 사태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시킨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5.18은 그 진실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너무도 미화되고 왜곡되고 어떻게 보면 날조 조작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극단적으로 과장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쪽의 이야기만 지금 불거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일각의 이제 그 주장 혹은 애국 우파의 목소리가 언젠가는 제대로 평가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역사는 더 흘러야 됩니다. 이제 당장에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만 10년, 20년, 어쩌면 50년 이렇게 가다 보면요. 분명히 역사는 바로잡힌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스카이 데일리에서 언급한 이 내용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김대중에 대한 이야기는요, 과거부터 많았습니다. 김대중의 족보 이야기를 할 때, 그 김대중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이 또 폭로했잖아요. 김대중의 성은 김씨가 아니다. 제갈씨다. 제갈씨. 또는 윤씨다. 그래서 제갈대중이다. 윤대중이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그 정도로 성장 과정에서 그 복잡했죠. 그 친엄마가 과연 누군지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오리무중인 상태죠. 자, 그런 이야기도 예전에 오래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게 이제 이렇게 떠돌던 이야기고요. 많이 폭로가 됐습니다. 자, 일단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그 정도로 김대중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혹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왜곡된 상태로 알고 있는 게 너무도 많죠. 민주화의 대부, 아버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면에 다른 김대중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경악을 한다라는 거죠. 자, 민주당에서는 김대중을 성역시 해놓고 있죠. 노무현과 함께 그야말로 성역으로 만들어 놓고 누구도 그 사람을 그 둘을 공격하게 되면은 절대 성역에 마치 들어온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언론도 같이 거기에 이제 편성해가지고 뭐 그냥 그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그냥 박살을 내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꺾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눌러도 눌러지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이렇게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다 이제 바로잡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스카이 데일리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DJ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에 놀랐다. 바로 이건데요. 단독 DJ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에 놀랐다. 미국에서 기밀 문서를 해제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보니까 미국이 현재 문건을 해제하는데요. 대선 후보로 뽑은 신민당, 그 당시 신민당 과거에요. 그 이제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그 당시 국민을 속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김대중 주변에는 친북 커넥션이 분명히 존재했다. 경악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택돈이라고 하는 김대중의 측근 이야기로는 자신에게 이념을 감쪽같이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 내가 속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국무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여기는 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택돈 이분은요 이미 사망했습니다. 오래전에 2012년도에 사망했더군요. 자, 이 이택돈 전 의원은 제1한국민주회복통일 촉진국민회의 한민통을 직접 지칭하면서 요게 이번에 이제 자료가 공개된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 안에 이택돈 의원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일부 구성원은 공산주의자들이었음을 알았어야 했다. 라고 후회하면서 공산주의자 2명의 실명을 법정에서 공개했다고 미국 대사관은 본국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 전문에는 2명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글씨를 지우거나 가림한 흔적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요, 이택돈은 김대중이 40년대 중반에 공산주의자들과 명확하게 연결된 증거를 검찰이 제시했을 때 놀랐다. 깜짝 놀랐다. 몰랐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법정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택돈 전 의원의 발언은 이번 재판에서 가장 놀라운 법정 진술이다라고 기밀 보고서에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택돈은 김대중이 실제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두렵다라고 진술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민당은 그 당시 정당입니다. 김대중을 대선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이택돈 전 의원이 법정에서 요구했다라는 기밀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윌리엄 글라이스틴이라고 과거에 주한미국 대사를 역임한 인물이죠. 이 사람은요, 재판에 참관한 미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요약본으로 워싱턴에 취합 보고하면서요, 이택돈은 김대중의 좌익 커넥션을 알고 나서 무척 놀랐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리고 김대중을 1971년 박정희 대통령과 싸울 때 그때입니다. 신민당 후보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이택돈 전 의원의 진술이 확인됩니다.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와 함께 8월 28일과 29일 법정에 출석한 대부분의 피고인은 김대중과 접촉하고 만난 혐의에 대해 자백했다라고 미국 국무부가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공동 피고인 중에 한 명인 역시 이제 김대중 인사였죠. 김노경 전 의원. 이 사람은 전 민주통일당 국회의원인데요. 김대중이 권력을 잡으면 분열된 민통당을 다시 규합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김대중을 도왔다라고 실토했다라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 이제 민통당, 그 민주통일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 뭐 이 양일동, 장준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런 정당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유진산 아시죠? 과거에 정치 거물이잖아요. 야권에 진상계, 뭐 반유진상계 그런 게 있었습니다. YS라든가 DJ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정치 지도자가 되기 직전에 이제 그 민주당 그의 이제 그 거인이었죠, 나름대로. 그런데 부패 혐의가 지금 잔뜩 묻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유진산입니다. 그 반유진상계 중심으로 모였던 게 그 민통당 혹은 민주통일당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확인하면서요, 드러난 인물, 이택돈 의원, 이택돈 의원은, 이 사선 의원이죠, 사선 의원. 자, 흔히 우리가 말이죠, 김대중 할 때, 좋은 점만 주로 이제 부각시킵니다. 국사책에, 역사책에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민주화의 거인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완전 폄하되고 있죠.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지고 있는데요. 실로 큰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이 역사를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무겁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바로잡으면요, 정치 쉽습니다. 보수가 계속 집권할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자, 여기 보면 김대중의 별명이 많은데 그중에 도요다 다이죠.
박정희 대통령 보고 다카기 마사오라고 자꾸 떠들어대잖아요. 김영삼도 일본 이름이 있어요. 가네모로 뭐 어쩌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도. 이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95% 정도가 다 일본 이름을 다 가졌습니다.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대 상황, 시대적 상황이 있었죠. 김대중도 분명히 이렇게 일본 이름을 갖고 있었죠. 김대중의 정체를 밝힌다. 도요다 다이주. 자, 김대중에 대한 이야기는 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영상 그 유튜브에 보면 김대중의 정체만 쳐도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올라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일제시대 때 친일 행각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자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뭐 보기도 했고 과거에도 알았던 내용인데 그야말로 일제 시절이 자신의 리저 시절 자신의 화양 연화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친일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박정희 대통령 보고 다카키 마사오라면서 친일파로 공격하잖아요.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한 게 거의 없어요. 다만 그 당시 이제 군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만주구 군이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뭐 군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었죠. 2년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중위로 끝났으니까 뭐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 박정희 대통령을 그냥 뭐 엄청난 인물로 그냥 엄청난 친일을 한 것처럼 독립군을 막 토벌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저들이 왜곡하고 떠들고 있죠. 전부 다 역사 조작, 날조 왜곡입니다. 그 전부. 자, 그리고 참고로 말이죠. 이택돈 의원은 이 사람이죠. 전 신한민주당, 신민당이라고 그러죠. 원내 총무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이 사람도 거물이었어요. 4선 의원입니다. 8대, 9대, 10대, 12대 의원을 했어요. 경기도 시흥 출생이고요. 2012년 향년 77세로 사망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육군 제1보병사단 대위로 전역했고요. 판사 출신이죠. 고등고시 8회 합격자 쭉 해서 신민당 대변인, 신민당 원내 총무 8, 9, 10, 11대 국회의원 맞죠. 자,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당시 신민당만 해도요. 그 안에 보수적 그리고 우파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이후 노무현을 거치면서 이제 좌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창궐하기 시작했죠. 자, 어쨌거나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우리 이번에 스카이 데일리가 폭로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언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우파적 색채를 갖고 있는 언론은 바로 이 스카이 데일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게 아시아 투데이, 뉴 데일리, 뭐 이런 신문들이 되겠죠. 자, 그런 신문들이라도 그런 언론들이라도 이런 우파적 진실을 계속해서 담아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의 충격 정체 이거 자체가 주제별로 모아서 이야기해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갖고 있죠. 자, 어쨌거나 미국 국무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기밀 해제하면서 하나 둘 알려주면서요 경악할 겁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다시 써야 됩니다. 너무도 왜곡된 게 많고 거짓을 진짜로 알고 있고요. 특히 광주 5.18 김대중에 대한 것 이런 것은 너무도 왜곡 조작된 것이 많고요. 그 반대로 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그 반대로 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책무다,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